시장에 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들 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휘어 있거든요. 무지외반증은 항상 통증을 유발하나요, 원장님?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반복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정답은 X예요. 안녕하세요. 힘내쇼 TV의 새로운 채널명으로 돌아온 관절 이슈의 문초희라고 합니다. 점점 길어지는 이 더운 날씨, 샌들을 신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신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인데요. 이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을 위해 저희 힘내라 병원 정동우 병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유튜브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쇼 TV의 무지외반증 전문가 정동우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OX 퀴즈로 정동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꽉 끼는 신발은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어떤가요, 원장님? O입니다. 오. 보통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이제 발볼이 넓어지면서 신발에 꽉 끼면서 마찰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꽉 끼는 신발, 특히 하이힐처럼 뒤꿈치가 높고 앞이 좁은 신발 같은 경우는 발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발가락이 휘어지는 힘이 강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은 항상 통증을 유발하나요, 원장님? 정답은 X입니다. 왜 X죠, 원장님?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발을 보면요, 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변형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 그 변형이 있더라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시장에 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들 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나의 통증 그리고 변형 정도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건강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원장님. 네. 저희 부모님도 그 건강 프로를 보시고 나도 무지외반증이 아닐까 하고 그 보조기나 깔창 이런 걸 네. 매일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보조기나 깔창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일단 세모로 할게요. 왜 이게 질문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OX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무지외반증 보조기 또는 교정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보조기라는 표현은 맞거든요. 근데 교정기라고 하는 표현은 X예요. 왜냐하면 결국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뼈 자체가 틀어지면서 변형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보조기를 통해서 교정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논문은 없어요. 흔히 이런 홈쇼핑에서 광고를 할 때 교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과장 광고에 가깝고요. 그러면 또 제가 아까 세모라고 했던 이유가 O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정기를 꼈을 때 변형이 교정되는 게 아닌 나의 증상을 조금이나마 낮춰볼 수 있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보조기는 괜찮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깔창이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 통증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관절에도 조금 영향이 갈까요? 그렇죠. 이것은 정답은 O입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 자체가 무릎이나 허리나 발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통증이 없는 형태로 걸으려고 하는 보상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발목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통증이 생긴 모든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은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X입니다. 우리가 무지외반증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꽉 끼는 신발을 신었을 때만 통증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들을 회피해 주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지고 치료가 딱히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을 권해드리는 요소는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반복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두 번째는 발가락이 휘므로써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서 변형이 생기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통증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체중이 엄지발가락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밑에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굳은 살이 많이 생겨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지외반증 변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굳은 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에 마찰로 인해서 굳은 살이 생길 줄 알았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술 방법에도 변형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 수술은 사실 크게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동반되어 있는 다른 변형이나 질환이 있는지도 보고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발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절개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네. 발이 작게 휘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절개하는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네. 위해서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수술이 나왔고요. 갈수록 더 발달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카 수술, 이건 이제 3세대라고 표현을 하면 요즘은 4세대 미타 수술이라고 하는 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교정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미타 수술의 장점은 변형 정도가 크더라도 굳이 절개 없이 최소 침습으로 인해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죠? 이 부분도 정답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무지외반증 수술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수술법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 오래된 수술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논문을 네. 내보면 많게는 한 15% 정도에서도 음. 재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이 되는 이유는 수술적 테크닉이 불완전한 경우 아니면 이제 환자가 재발을 하기에 좋은 어떤 유전적 요인, 어떤 신체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서 재발률이 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지외반증 수술 경험이 충분히 많은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면 그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무지외반증 수술은 절개가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술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는 좀 어떨까요? 조금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정답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두려워했던 게 수술 후에 너무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4세대 미타 수술을 시행을 하면서 수술 후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기존의 절개술에 비해서 반 이하의 정도였던 통증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수술 후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는 기존 수술법 대비 상당히 기간을 많이 줄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줄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발을 다 수술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덕분에. 그렇죠. 저희가 보통 수술의 크기가 크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양쪽을 같이 치료하기가 어려웠는데 보통 미타 수술 한쪽 수술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쪽 수술을 하시더라도 1시간 이내에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해서 양발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무지외반증 수술 환자분들의 한 반 정도는 양발을 당일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동 원장님 덕분에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관절 이슈의 문초희 정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타 수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됐습니다.